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 수석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완영입니다. 민주평통 중동연합회 우리 한국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내 역사강복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해외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단연간 역사문화 강좌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와 줌으로 동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통 중동연합회 회장님이신 김전배 회장님의 많은 노력으로 이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구국과 호흡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한국인 동포분들께 감사 올립니다. 옆에 보시면 줌으로 이제 우리 해외 동포들 모습이 보이는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의 역사 문제하고 이 정신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인 동포들께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첫 강은 동북공정의 현재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서 이 강의 틀을 오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고국을 사랑하는 만큼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중일 역사전쟁이 대단히 많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전쟁이라 가지고 단순한 역사의 논리를 넘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 영토 문제로 부각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동북공정이라는 문제가 이제 우리 현실 문제로 다가와 있고, 일본의 이제 독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 문제가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수강산인 우리 한민족이 살고 있는 이 터전에 대해서 역사 영역에 대해서 주권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주변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현실 문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에 가서 이런 강좌를 하니까 우리 동포분들이 대단히 많이 충격을 받으시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 한국의 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각성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평통 자체가 남북의 평화통일의 문제란 그 수건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한 통일 문제도 어떤 틀에서 우리는 진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1시간 정도 시간 속에서 동북공정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역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에서, 국내에서 국사 시험 본 그 내용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역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특히 뿌리 역사, 우리 한국인의 뿌리 역사에 대해서 지금 중국과 일본이 많은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이게 의식, 역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인사회 2세, 3세들에게 끊임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동북 공정의 결과물인 책이 나와 있습니다. 동북 고대 민족의 역사편 총설해 가지고 여러 이제 사서가 나와 있는데 보면요, 이제 중국에서 동북 공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학술로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중국의 동북 공정은 한국의 고구려 발해 역사 정도를 말 그대로 자기들 역사로 편입한다는 쪽으로 그 정도 이제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실상을 들어가 보면 고조선도 주나라의 지방 정권이라 가지고 고조선 역사도 중국 역사로 편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 이런 모든 내용이 중국사로 이번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역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수천 년간 내려온 역사 속에서 자기들 역사관 중심인 한족 역사의 문화 중심관, 그리고 황하 중심의 역사관을 과감히 포기하고 다민족주의의 역사관을 주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북공정을 하면서 중화, 한족 중심의 중국 역사가 아니라 이제 중국의 역사는 다민족이 만든 역사다. 특히 55개 소수민족이 만든 역사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자기들이 말하는 한족과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동이족, 그리고 묘족의 역사가 중심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주변 국가의 역사, 특히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단순한 고구려 발해 역사를 자기들 역사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중국의 소수민족, 55개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역사로서 중국의 역사관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역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참 넋을 놓고 손을 놓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아무런 손을 못 쓰고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시면 바로 이제 만리장성의 지도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만리장성은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이 정도 가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것이 만리장성이라고 지금 간판이 붙어져 있죠, 보면요. 근데 원래 이 장성도 만리장성이 원래는 아니죠. 이 장성도 원래 명나라에서 쌓은 장성입니다. 진시황이 쌓은 장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명나라 때 이런 장성을 연결했는데 문제는 이제 전 세계에 이것이 만리장성인 것처럼 다 이제 이야기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만리장성으로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리장성이 최근에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우리 한반도 이경영까지 들어오면서 어디로까지 갔냐면 저 북한 위쪽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북한의 한반도 남북한 문제는 중국의 만리장성 안의 국가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동북공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민족 조선족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역사관은 남북한의 역사관은 55개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는 말 그대로 중국의 역사라는 쪽으로 문화라는 쪽으로 다 어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리장성 안에 있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금은고, 이 우리 민족의 혼례식 이런 문화가 대부분이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없다 보니까 거의 이런 역사관이 지금 이렇게 왜곡됐는데도 관심도 없고 대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만리장성이 이만큼 늘어났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중국의 동북공정의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지도가 바로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담기한 학자를 통해서 그린 지도집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만리장성, 여기 있던 만리장성이 지금 어디로 됐냐면 최근에는 바로 북한 지역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북한 지역까지 만리장성이 연결돼 가지고 이것이 만리장성이라고 이제 간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모르고 우리 국민들이 중국의 만리장성 구경을 갔다가는 이 역사관을 배우고 옵니다. 만리장성은 한반도에 들어온 적도 없는데 말 그대로 돼요. 만리장성이 북한의 황해도 지역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공식 지도집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가 왜 생겼을까요? 만리장성이 한반도 북쪽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중국의 역사책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결국은 누구의 역사관이냐?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도 일본이 만든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관이면서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께서 가르치는 역사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르치는 그 역사관 그대로를 가지고 지도를 만든 것이 요구입니다. 만리장성이 한반도 북쪽까지 들어왔다고 지금은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현재 만리장성이죠, 보면요.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 국사 시간 배웠을 때 연나라 배우셨을 겁니다. 연나라 보시면 연나라 장성까지 지금 또 들어왔습니다. 연나라 장성까지. 이걸 이제 만리장성의 연장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나라가 한반도까지 들어온 적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역사관이 지금은 진실의 역사관이라 해가지고 여기 있던 연나라가 갑자기 어떻습니까? 장성이 늘어나가지고 여기까지 한반도 북쪽 북한 지역까지 지금 연나라 장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저것도 중국의 저 지도도 공식적인 지도입니다. 그리고 한나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웠던 한사군이 북한의 평양 대동강정에 있었다. 여러분들 그 역사관을 배우셨죠? 한국에서 열심히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중국은 동북공정 그대로 한국에서 가르친 역사 그대로를 해가지고 한사군의 영역이 북한 지역이라고 북한이 옛날 고대 한나라의 식민지 땅이라고 아예 공식적인 지도를 그려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약 420년간이 식민지 기간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나라.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너무 가관입니다. 자, 위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조하고 연결된 나라입니다. 삼국지에 조조하고 연결된 나라인데 그 위나라의 또 영역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면 바로 한반도 북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마 해외 동포분들도 그러시고 국내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도 삼국지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삼국지 어느 부분에 조조의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다는 기록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1000번만 읽어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기록. 하지만 지금의 역사 지도에서는 조조의 위나라가 북한을 차지했다고 역사 지도가 그려져 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위나라 문제 다음 연결해가지고 진나라가 이제 중국의 진 아시죠? 보면요.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가 그 다음을 차지해가지고 다시 어때요? 한사군, 그 다음에 위나라, 진나라 영역이 돼가지고 또 진나라가 북한 지역을 차지했다고 지도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중국의 동북공정의 결론 지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한반도 북쪽은 고대부터 중국의 식민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의 역사 부분에 있어서 당군의 역사를 부정하고 기자조선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한국에 말하는 한국에서 가르치는 고조선은 기자조선 그리고 중국인 이만 그리고 중국인 한사군이 다스렸기 때문에 원래부터 북한 지역은 중국의 식민지 땅이었다라는 것이 동북공정의 결론입니다.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 대화를 여러분들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국사의 시작의 일부는 뭡니까? 중국사라는 내용이 말 그대로 어때요? 한국사 일부, 한국의 고대사가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지도가 여러분들 21세기 지금 전 세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떻느냐?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독도 문제 많이 아실 겁니다. 아마 많이 관심을 가졌을 거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독도는 뭐 이러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부터 독도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아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국 정부, 한국 국민들하고 아예 논란 자체를 안 합니다. 논란 자체, 문제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 일본은 작년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동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한국인들이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고 내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라든지 역사도 필요 없다. 어디 가더라도 돈 많이 벌고 행복하면 되지 내가 꼭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되느냐 또 한국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일본과의 싸움에 있어서 독도는 다음의 역사 속에 다음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일본의 역사로 마감이 될 겁니다. 왜? 일본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어린이들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뭐 하고 있을까요? 한국 국내 사학계 중에서도 아직도 모 단체는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대변하는 모 단체는 독도가 한국 영토인지 일본 영토인지 확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100억, 200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학계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일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느냐. 중국이 동북공정을 진행해가지고 북한 지역을 북한의 영토를 고대 중국의 식민지 땅이라고 아예 지도 자체를 그려버리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리 두다가 어때요?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서서히 꺼내는 카드가 뭐냐면 이제 독도 문제는 뒤로 돌려버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서서히 내밀고 있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한국의 국내 학계의 학자들은 일본의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습니까?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임나일본부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역사 고대사 부분의 한반도 남쪽은 일본 고대 식민지 땅이라는 논리입니다. 그 임나가 바로 가야였다고 지금 일본 조선총독부는 그렇게 틀을 잡아놓고 지금의 국내 사학계 일부도 가야는 임나라는 조선총독부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도 가야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런 역사 연구가 많아지면서 참으로 우려 섞인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위쪽은 중국에서 자기들 영토라고 고대 영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반도 남쪽은 일본이 서서히 이제 임나일본부 카드를 꺼들면서 또 국내 사학자도 거기에 보조 맞추는 학자들이 생겨가지고 가야는 임나다. 말 그대로 가야는 원래 일본의 식민지 땅.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고향 땅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해외 교포분 중에서도 충청도라든지 전라도 경산도 고향 땅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땅이 원래 한국의 고대사 고구려 백제신라 그 시간대 뭐냐면 바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도가 일본의 식민지 땅이라는 논리가 임나일본부입니다. 이 역사를 일본에서는 다시 역사서에 정사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모든 신사라든지 서점에 나가는 모든 책자에 일본의 진짜 역사인 것처럼 다 기록이 돼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학계는 그럼 뭐 하고 있을까요? 대응이 없습니다. 있다면 일본 주장 그대로 가야는 임나였다는 주장을 아직까지도 하는 학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서운 카드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해서 일본이 만든 카드는 이제 임나 일본부를 한국사에 들이대면서 한반도 남쪽은 일본의 고대 식민지 영토론을 지금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가지 역사 배경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중국과 일본이 어느 면에서 보면 자기들 나라의 역사관으로 본다면 아무 득될 것이 없는 남의 나라 고대사를 왜 자기들 역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들 특히 우리 역사의 남북한 통일을 원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국이 일본이 저렇게 역사 왜곡의 카드를 한반도에 들이대는 것은 바로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바로 한반도의 유사시, 한반도의 영향권, 특히 군사권을 이끌고 올 수 있는 그 역사 영역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선점 작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중국은 자기들 나름대로 역사 논리를 가지고 지금 모든 작업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잠시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역사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일본에서도 그리는, 자, 중국의 아까 동북공정 지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지도하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고대사 가르치는 아시아 지도, 동북아시아 지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유를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동북공정의 지도는 누가 마련해 준 거냐? 실제로 보니까 일본에서 마련해 줬습니다. 그럼 일본의 어디서? 바로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지도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진나라 지도 보십시오. 일본에서 가르치는 진나라 영토 지도 보시면 만리장성이 똑같이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와 같이 우리 한반도 북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나라 지도이죠. 한사군이 한반도 거의 3분의 1을 지배했다고 일본 역사 지도는 저렇게 또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서로 어떻게 서로 손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떻습니까? 한반도 역사 영역을 완전히 두 나라의 역사관으로서 거의 다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사군 지도도 이렇게 일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한사군이 이만큼 내려온 적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데도 어떻습니까? 주변국은 이것이 역사의 진실로 그려가지고 문제는 뭐냐? 전 세계에 이 지도를 다 배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외교부에서 나서든지 역사단체에서 나서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항하는 역사집을 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응 홍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체에 손을 다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조금 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중국하고 일본이 저 역사 영역에, 한국의 역사 영역에 침입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국경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새 집 사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주택을 사가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뭘 보십니까? 물론 안에 집 구조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집을 한 채 샀다. 그러면 집은 어떻습니까? 토지 대장을 가지고 내 집의 위치,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영역이 얼마만큼인지, 쉽게 말하면 담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잖아요. 담이 조금만 들어가도 싸웁니다. 옆집하고. 그죠? 사람 관계에서도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담 하나 차이로 어떻습니까? 싸우고 찢고 벗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는 어때? 이 국경선 문제로 비화됩니다. 앞으로 남북한의 유사시 국경선 문제로 비화될 때, 고대사를 가지고 중국과 일본이 들이댈 때 한국은 여기에 역사 논리로서 대항할 내용이 없습니다. 대항할 논리. 중국 당신들 동북공정이 잘못됐다. 일본 당신들 임나 일본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할 역사적 근거가 없어요. 그 이유를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께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사학계의 대항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 해외 동포분들은 다 국사 배우시면서 우리나라 역사 시작을 이야기할 때 당군조선, 고조선, 당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하고 학교 다 졸업하셨을 겁니다. 지금의 국내 역사학계의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역사학계의 동향에서는 당군을 실제 역사에서 제거를 하고 말 그대로 돼요. 한국사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당군은
한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주류 사학계에서는 누가 그러면 주류 사학이냐? 누가 주인이냐? 바로 중국인 이만. 중국 입장에서는 기자가 주인이었고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인 이만이 조선을 통치한 실질적인 고조선의 주인공이지 당군은 신하다. 당군은 원래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국 국산의 국내 자체에서 당군 자체를 부정합니다. 여러분들 신하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하는 한국에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용어냐? 신하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 당군을 이야기할 때 신하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 우리 국민들도 당군하면 신하 이야기합니다. 신하. 그러면 일본에서 말하는 신하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 로마 신하. 그거는 역사가 아니죠 보면요. 그죠? 하느님 제우스가 날마다 바람 피고 사고 치고 다닙니다. 그 역사 아닙니다. 그죠? 그 역사하고 당군하고 같습니까? 당군은 실제 역사인데, 근데 거기다가 딱지를 신하라 붙였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 당군의 역사는 한국의 고대사는 없다 이겁니다. 한국이 만든 역사가는 없다. 그래서 신하라는 것은 쉽게 우리말로 풀이한다 하면 어떤 말이냐?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이야기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어때요? 거짓말. 진짜가 아니라 거짓말이란 뜻. 귀신 신화 까먹는 이야기가 일본어로 의미가 신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한국인들이 역사식에 살아있다면 앞으로는 당군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신화라는 용어 자체를 안 붙여야 됩니다. 왜? 일본어를 왜 붙입니까? 그죠? 당군 사화라 하든지 이런 쪽으로 역사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사학에서는 우리 고대사를 중국에서 염려하지 않을 만큼, 일본에서 염려하지 않을 만큼 한국 국내 사학계에서 고조선을 당군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현 사학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길의 21이라는 잡지사가 있는데 여기서 뭘 했느냐? 당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유사사입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아마 여기 해외 동포분들이 국내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요리했다가는 맞아 죽죠. 속된 말로요. 그죠? 당군을 이야기했는데 유사사입이라고 주장했다. 그 시대 때 이렇게 주장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근데 국내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 중국의 동북공정에 보조를 맞추고 일본의 역사 침탈에 보조가 맞춰져 가지고 당군을 사이비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내 사학계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가 역사학계에서 큰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들 뒤에 보시는 자료인 미상헌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민주평통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될 게 요겁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자, 평화 통일을 위해서 미국 외교위원회에서 상원 쪽에서 뭘 한국의 정부에 요구를 했냐면 중국의 동북공정의 현실을 자기들이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위에 나오죠 보면요. 제목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될 때 가장 큰 영향력, 걸림돌이 될 것이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 지역을 자기들 역사적 영토로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역사학자들과 한국의 정부에서 나름대로 여기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보고서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답변 보고서가 날아갑니다. 자, 그 내용이 요겁니다. 보면 자 볼까요? 2012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CRS 향후 북한의 유사시 남북한에 뭔 일이 터졌을 때 중국이 북측 영토에 대해서 역사적 영구권을 주장하겠다. 누가 알았느냐? 미국 의회에서 알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한국인들은 좀 어떻게 즐기고 놀까 이런 식으로 역사관이 무너지는 바람에 관심이 없는 사이에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정부한테 보냅니다. 야, 북한이 유사시 되면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가지고 북한 영토를 자기들 영토로 주장할 끼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국의 지금 정부하고 사학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한테 보고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가 날아가는데 그 내용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조선의 영토와 탄생 시기를 표현해야 하는 지도를 누락시키고 기원전 3세기 축소된 고조선.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고조선은 여기서 답변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고조선은 이야기하면서 고조선은 한반도 북쪽 지역 북한 지역만 고조선이고 한반도 남쪽은 고조선이 아니라고 보고서가 중국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날아갔냐면
중국에서 지도 주장하는 한반도의 한 사군이 그대로 한반도 북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서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말하는 임나일본부를 주장하는 그 주장에 맞춰가지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저 후대나 나라가 만들어졌지 초기에는 나라가 없었다. 이렇게 부정하면서 그런 역사 보고서가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충격받은 것은 국내 학자가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외교위원회에서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왜? 결론이 뭐냐면 북한에서 말하는 동북공정이 진실이라는 답변이 날아갔습니다. 이 보고서가 2012년 국내 국회에서 들통이 나가지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이거는 나라 팔아먹는 지도입니다. 손도 까딱하지 않고 우리 역사 영역을 완전히 중국사로 넘겨버리는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들통이 나가지고 발칵 뒤집혔는데 문제는 여기 관련자들은 지금 처벌을 당하지 않고 뭐 교수로 갔다고 영전이 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내의 역사의식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포분들이 나라를 우리 고국으로 살아남은 만큼 우리 역사를 현실을 보시면 참으로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47억 우리 국민들이 내었던 47억 세금을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집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그렸습니다. 이 지도는 지금 현재 폐기된 상태입니다. 왜 폐기됐느냐?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동북공정 조조의 위나라가 어디로? 한반도 경기도까지 왔다고 누가 그랬느냐? 우리나라 역사자단에서 그 지도를 그려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배포하려고 했습니다. 이 지도가 또 들통나가지고 어때요?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는 이 역사 지도집에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독도 자체를 빼버렸습니다. 이 지도집에 47억 지도집에 47억을 받고 지도를 그렸는데 독도 점 하나를 안 찍었습니다. 거기에 재단의 이사장이 직접 책임자들을 불렀습니다. 쌍욕까지 하면서 야 너희들이 국민의 세금은 47억을 처받아 먹고 말이지 이 지도를 그렸는데 왜 독도 점을 안 찍었느냐. 독도 점을 찍어오라고 그때 이사장이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을 제가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몇 개월 후에 지도를 가져왔는데 또다시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배제시킨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역사의 지도집은 지금 말한다면 어때? 중국의 역사 논리와 일본의 역사 논리를 그대로 옹호하는 지도집인데 이 지도집이 폐기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지도집을 다시 내겠다는 현 이사장의 각오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역사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갔느냐? 여러분들 그냥 역사 지도집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하버드대 대학교 명의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몇 억을 주고 10억을 주고 어때요? 하버드대 공동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사군 평양에 어때요? 평양에 한사군 낭낭이 있었다는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10억의 카드를 썼습니다. 거기다 누구요? 하버드대 공동 연구.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버드대 공동 연구 한 적 없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소 하나 차려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결론이 뭐냐? 10억을 주고 동북공정 그 내용 그대로 어때요? 한반도 북쪽에 북한 지역에 낭낭군이 있었다고 그 책을 써냈는데 옆에 보시는 여러분들 1930년 조선 총독부에서 출간한 낭낭 책을 보십시오. 밑에 영어가 보이죠? 여기 뭐라 나옵니까? 영어에. 밑에 낭낭 밑에 그때 1930년 지도 설명이 뭐냐? 차이나 칼러니. 한국의 북한은 옛날에 에이션트 옛날에 중국의 식민지 프라민스 나오잖아요. 지방이라고. 이게 1930년 조선 총독부 낭낭이라는 책인데 그 책하고 흡사판이 어때요? 10억짜리 책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이 책도 폐기시켰습니다. 자, 우리 현실의 여러분들 국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하나가 또 전해드리면 또 충격받으실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한국사 2020년 국사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한 지도를 오른쪽의 지도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지도는 옛날에 국사책에 실리던 지도입니다. 근데 과거 왼쪽 지도하고 오른쪽 지도의 차이점은 뭐가 보이느냐? 왼쪽 지도를 보시면 푸른색 좀 약한 푸른색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산동반도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죠? 한반도 북쪽, 한반도 남쪽, 그리고 산동반도까지 세 개가 연결되어 있죠. 이 지역이 옛날 동유족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조선시대 역사라든지 모든 역사책에 뭐냐면 우리 선조들은 동유족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동유족의 역사를 한국사에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역사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성규라는 양반이 논문을 냈습니다. 선진문헌에 진나라 이전에 문헌에 보이는 동의의 성격이래 가지고 이 논문이 나오면서 뭐랬느냐? 우리 민족은 동이족이 아니라고 논문을 발표해 가지고 그 논문을 현사학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옆에 오른쪽 지도 보시면 동이족을 한국 역사에서 제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로 한국사 역사에서는 우리나라는 동이족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동이족의 역사 영역을 완전히 한국사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좋다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국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산동반도 중심으로 다시 동이족 역사를 부각을 시키면서 동이족도 원래 중국 한족의 역사, 중화 역사라고 지금은 중국이 동북공정 그 다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사에는 동이족을 부정하고 중국에서는 어때요? 동이족을 이제 중국 역사로 이게 들어가면서 치우청이랑이라든지 옛날 태호 복귀씨, 여기 계시는 강씨들 계신다면 강씨 시종인 신농씨 전부 다 원래 동이족 기보입니다. 중국의 한족의 기보가 아니죠. 하지만 한국 사학계 자체에서 이런 동이족 역사까지 이제 부정하면서 태호 복귀씨, 치우천왕, 신농씨 이런 분들 전부 다 중국인의 조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그것을 자기들 조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이 한반도의 지도를 보시면 남북한 색깔이 틀리죠. 요 지도의 실체를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교육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왜 남북한 색깔이 왜 틀리냐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합니다. 바로 이유가 뭐냐면 남북한은 아까 2012년 보고서처럼 똑같은 조선 총독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북한만이 노란 지역 있죠. 노란 지역만이 고조선이고 밑에 지역은 고조선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이 지도가 한국의 2020년 역사 지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남쪽에 태어나신 분들은 당군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한반도 남쪽은 당군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당군을 찾아야 될 분들은 북한에 있는 분들만 당군을 찾아야 되고 한반도 남쪽에 있는 분들은 원래부터 당군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당군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국내 사학계의 교과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지도 보이죠?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남북한 다 갈라놓죠? 그 지도의 실체가 바로 요겁니다. 고조선은 북한 지역이고 밑에는 고조선이 아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사학계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모르는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진나라 영토가 우리나라 북한까지라고 아예 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역사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지도집이 뒤에 뜨는데 대부분 동북공정의 지도가 그대로 뜹니다. 동북공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사학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도 그 지도를 검증을 하고 화면으로 써야 되는데 자체를 모르니까 어때요? 동북공정 지도를 그대로 띄워놓고 우리 역사를 강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현재 온라인에 보시면 여러분들 중국이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이트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역사관을 어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지도를 올린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이런 지도를 지금 한국의 온라인상에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때요? 무턱대고 이것이 우리 역사인 것처럼 지금 갖다 쓰고 있죠, 보면요. 자, 여러분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에서 독도가 이제 작년부터 일본에서는 아예 자기들 영토라고 아예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독도 바로 알기 이런 교재 내가지고 학생들한테 읽어보라고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독도 바로 알기. 여러분들 몇 번 읽어보시죠. 독도 바로 알기. 언제 우리가 독도를 잘못 알았습니까? 독도 원래부터 독도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뭘 바로 압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 독도 우리 땅인데. 이름 붙여가 돼. 독도 바로 알기. 우리가 잘못 알았던 뜻입니까? 이런 쪽으로 이게 지금 한심한 노릇을 하고 있고 보면요. 특히 임나일본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걱정은 역사를 대해서 우리 동포분들에게 해외 다니면서 이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에 여러 가지 뭐 자냐 우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따지고 있는데 더욱 그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주민국인 중국과 일본의 역사 침탈을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말이지 무지하고 왜 한반도 우리 민족을 다시 이념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념 논쟁은 하지 말아야 된다. 더 위험한 거는 뭐냐. 주변국 중국과 주변국 일본이 어때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역사 자체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또 역사의 지도자, 국내의 지도자들, 해외 우리 한인들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인데 이 내용은 거의 다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학에서
속수무책인 이유가 뭔지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 강의가 이 내용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더라도 현실을 들어주시고요. 뒤에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현실적인 해결고리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본이 1910년 11월明治 43년에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 간부를 여러분들께 띄워드립니다. 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자, 한자를 잘 보이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압수 목록으로 명시한 역사책입니다. 자,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들어와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의 역사서 10만 권, 20만 권을 뺏어 갖다 소각시켰다니까 한국인들이 나서 가지고 조선 총독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대변하는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국내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1910년明治 43년에 조선 총독부 간부를 보면 그때 압수해야 될 책 이름이 나옵니다. 대한 역사, 동국 역사, 신정 동국 역사, 대동 역사략, 여러 가지 책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반드시 했대요. 우리 동포 그 시대 때 1910년 우리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뺏어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의 대부분 역사 사설을 압수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들이 만든 역사를 우리 조선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앞장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금서룡, 이만희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뭐냐? 한국의 상구사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디부터 조작을 해버리냐면 삼국유사에 한국 다음에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이라는데 한국 다음에 배달의 신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군 조선이 있었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금수령이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황국은 없었고 원래 환인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황국, 배달, 고조선이란 세 개의 나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인, 할아버지는 환인, 환웅은 아들, 손자는 어때요? 고모의 자식 당군. 요 논리를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광복 후에 계속 우리 국민들, 광복 후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환인, 환웅, 당군, 할아버지 환웅, 서자, 첩의 자식 환웅, 환인, 환웅, 그 다음에 고모의 자식 당군. 이 논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1929년 금서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역사 틀을 잡아가지고 한국 상고사를 완전히 어때요? 말 그대로 귀신 신화를 까먹는 이야기, 신화의 역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1920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 약 100년간을 한국사라고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황군 쭉 이야기 나왔죠. 보면요, 이런 역사 부정하는 이야기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자, 퉁구스적인 부여 종족과 관계 있는 당군은 퉁구스적인 부여 종족과 관계 있는 스라이지 현대 조선민족의 선조인 우리나라 한민족 종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이 양반이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당군은 없었던 역사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여러분들 네다니엘 페프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상해 영문 대력부 기자인데 이 양반이 국내에서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1919년 3.1 만세 혁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다음에 기사를 낸 내용이 요겁니다. 어떤 내용을 실었느냐? 자, 지금 국내의 사학자들은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한 적이 없다. 역사서를 뺏어간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때 기자가 올린 기사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은금이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이것이 1920년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때요, 한국에 있는 모든 사서는 총구석까지 뒤져가지고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들어온, 일본 국내에서 만들어온 역사를 언제 들이대느냐? 1920년부터 어린이들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00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1920년 우리나라 최초 조선 총독부에서 책을 만들어낸 것이 이 책입니다. 심상수학국사라는 책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발굴, 문헌, 연구를 해가지고 실정사고로 우리나라를 역사를 바로잡아줬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들이 조선을 점령하고 난 뒤에 한국사를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1920년부터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후에 21년, 22년,
2년에 뭔 일이냐면 조선사 편수에 조선사학 이런 걸 만들어갈 때 그때부터 자료를 모아갑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의 역사를 바로 써주기 위해서 조선의 역사서부터 다 수거해가지고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조선사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를 1920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때요. 뒤에 조선에 있는 모든 역사서를 수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만들어온 이 역사, 심상수학 국사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다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당군입니다. 당군은 100% 떼요.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 역사에서. 그래서 이 역사책은 나중에 보시면 너무너무 충격적인 내용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면서 1920년부터 1944년 3월까지 돼요. 조선 총독부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를 우리 국민들에게 완전히 교육시켜가지고 한국사, 한국인들 머릿속에서 당군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부여사도 완전히 지워버리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당군은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고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군을 증명할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군문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고학요 벌써 다 밝혀가지고 벌써 4,000년 전에 청동기가 국내에서 다 발굴돼가지고 당군 조선 건국을 인정할 수 있는 유물이 다 발굴됐는데도 지금의 국내사학계에서는 아직도 당군을 신하라면서 이번 역사에도 때요 다 제거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자, 심상수학의 국사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남북한이 왜 색깔이 다르는지 역사의 최초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가 그동안 국내에서 공개가 안 됐습니다. 왜? 이 자료를 꺼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학자들도 이 자료를 쓰려고 안 했어요. 왜?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자, 조선 총독부에서 어떻게 조선 사람들을 교육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왔느냐 볼까요? 조선 반도의 영역은 북부와 남부가 크게 다르다.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했으며 따라서 중국의 속국 또는 영토였다는 사실을, 남부는 곧 조선인의 조상인 한족의 거주지로서 이 지방은 일찍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교수 지침입니다. 이렇게 아동들을 가르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한국사의 시작의 첫 출발은 북쪽은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이기 때문에 중국의 식민지였고 한반도 남쪽은 뭐죠? 한국인들의 조상이 남쪽에 살았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1920년 어린이들부터 우리 조선인들 어린이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1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1920년에 한 살이었던 어린이가 이 교육을 받았다면 100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릿속에 한국의 고대사는 완전히 지워지고 기자, 이만, 한사군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 자, 한반도 북쪽은 한나라의 식민지였고 위나라의 식민지였고 진나라의 식민지라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어디 내용이냐?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그대로 나옵니다. 조선 총독부의 한국사 지침 교육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가 누구의 지도를 이야기한 거냐? 여기 말하는 1920년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그 내용을 그대로 동북공정 지도로 중국에서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뭐냐면 이 한국의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 역사관을 지우기 위해서 3일이란 간판, 배달이란 말 자체를 아예 쓰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 보시죠.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 아마 우리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 많이 쓰실 겁니다. 지금도 배달민족.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배달민족 하면 짜장면 배달하는 앱, 배달의 기수는 알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배달이 어디서 왔는지 그 말이 왜 없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역사를 제가 추적해 보니까 근 1년 동안 조선 총독부 자료를 완전히 뒤져보니까 어디서 발견되느냐? 경성지방법원 문서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내용이 뭐냐? 1928년 자료에 보니까 조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배달, 환웅, 그리고 조선의 역사가 4,000년이라는 거, 그리고 무궁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이 책은 차압하고 삭제하라는 것이 조선 총독부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어때요? 1928년 이후로 우리 역사에서는 배달이란 말이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로는 어때요? 배달민족을 쓰면서도 배달민족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고조선 이전의 나라가 배달인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조선 총독부에서 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법으로 어때요? 요 언어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 아마 충격적인 자료로 여러분들께 공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 영토가 만주로 간다면 어때요? 만주에 우리나라 고토가 있다는 책이 나오니까 바로 1928년 출판 불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 조선의 역사는 반도, 한반도 남북에 갇혀 있다가 날마다 찢고 볶다가 망한 나라, 당쟁하다가 망한 나라, 이렇게 역사관을 만들어 놓고 어때요? 만주로 우리나라 역사 여기 넘어가면 돼요? 출판 불허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내 사학계에 여기에 조선 총독부의 보조를 맞춰가지고 어떤 양반들이 있느냐, 우리 역사가 만주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역사가 옛날 고대사가 있다면 우리나라 국내 사학자 몇 사람이 주장합니다. 그것은 유사사학이라 합니다. 국봉, 한파, 유사, 사이비사학이라고 국내 학자들이 했대요. 우리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부정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는 조선시대에 없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또 최초로 공개해드립니다. 뭐가 나오냐? 자, 1705년에 보시면 동국 역사 총목이 나오는데 홍만종 씨가 쓴 책인데 거기에 당군 조선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한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당군께서 아사달에 도읍을 했다는 거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당군 원년, 당군의 초기, 초대 당군 할아버지가 고조선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편발개수, 머리를 따라고 헤어스타일을 교육시킨 내용이 이 자료에 있습니다. 상투 문화, 상투 털기 전에 머리 닦는 거 있죠 보면요. 댕기 하는 거, 댕기 묶는 거. 그 스타일이 뭐냐? 당군께서 원년에 가르쳤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가 많이 왔는데 당군 조선 시기도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 그 비를 맡은 책임이 치수 책임을 누가 했냐? 팽호가 그 책임을 져가지고 물을 다스리는데 거기에 관련 비석이 춘천에 있다고 1705년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군의 아들 부루를 중국의 도산에 보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기록만이라도 한국사에 들어간다면 지금 한국의 고조선이 신하라는 귀신 신하를 까먹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관 뒤에 볼까요? 1895년 자료 조선 학부 국사교과서입니다. 이런 교과서 있는 줄도 우리 국민들은 모릅니다. 1895년 학부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낸 교과서예요. 거기 보면 어때요? 당군이 구이족의 왕이었고 조선을 개국했고 헤어스타일, 펜발, 개수를 가르쳤고 그때 홍수가 났고 그죠? 춘천에 그런 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매월당 김수습의 시에 기록되어 있다. 인용문헌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1895년 우리나라 조선 학부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이 역사책을 전부 다 떴습니까? 다 부정하고 자기들이 만든 심상소학국사를 1920년 가르쳤습니다. 자, 이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독립운동가들 역사관을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한국 독립당이 1936년에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고조선이 아니라 고조선 이전에 벌써 역사가 있었다. 뭐다? 황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고 독립운동가들이 몸담았던 한국 독립당에서 1936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3.1절 기념선언문에 또다시 우리나라 역사를 정립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고조선 이전의 나라인 황국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때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까지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고 1942년 3.1절 선언문에 발표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관이 진짜 임시정부라든지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사관을 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분들이 만든 역사관을 지금 대한민국 국사책에 실어야 됩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관을 우리 역사책에 실어야 됩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사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실 겁니다. 자, 이런 역사관이 엄연히 임시정부라든지 한국 독립당의 역사관이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이 역사를 전부 다 조선 총독부는 무시하고 지금의 현 한국의 주류 사학계에서도 이 역사를 무시하고 우리나라는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 말 그대로 어때요?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한 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수왕 선생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한 실질적인 분이죠. 보면요. 이분은 어디까지 얘기했느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는데 그 한국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어디 있어요? 삼국유사에 황국부터 있다. 여기 있을 때 이 빛의 나라 황국을 뭐다?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 부른다. 이런 표현까지 쓰신 분이 조수왕 선생입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 자, 이분은 고조선이 세계에 있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 보면요. 정인보 선생. 이분도 어때요? 북사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이 있대요. 안창호 선생의 역사관. 이런 역사관이 다 무시됐습니다. 한국사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국사책, 지금 배우는 국사책에는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분들의 역사관은 1%, 0.1%도 안 실렸습니다. 누가 만든 거요? 192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그 역사관이 100년을 지금 유지하면서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뭘 당했느냐? 이번에 동북공정을 당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그리고 또 임나일본부의 역사관에 이번에 맥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단순한 역사는 그냥 과거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됐다고 봅니다. 왜? 중국의 동북공정의 목적, 일본의 임나일본부 독도 문제의 목적이 바로 자기들 어때요? 국가 안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논리이기 때문에 한국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우리 역사관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 역사관을 말 그대로 일본이 만든 역사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동북공정에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일본의 임나일본부에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통일, 과연 단순한 남과 북이 합치면 될까요? 동독과 서독이 짧은 시간 내에 통일되지만도 많이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지만 돼요. 그 짧은 시간 내에 통일을 이룬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성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북한의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논한다면 무엇을 바탕으로 남북한을 하나로 묶어야 할까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역사관이라 봅니다. 남과 북이 우리 뿌리 역사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만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어때요? 역사를 지켜내면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역사를 버리고 부정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와 같은 중국의 사대주의 국가 아니면 다시 일본의 식민지를 그런 국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내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국가 간도 지금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동포들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걱정이 뭐입니다. 2세, 3세입니다. 2세, 3세들. 그분들이 우리 1세 분들이 가셔가지고 그렇게 빼빠지게 노력하고 진짜 많은 노력 속에서 자리 잡고 이제 2세, 3세들이 어떻습니까? 그 틀에서 일어나 줘야 되는데 한국인 정체성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2세대 가신 분들의 그 수많은 땀과 노력이 허무하게 다 사라집니다. 중국과 주변국들 그 사람들이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해외 나라 유대인들 보시면 철저하게 자기들 역사관을 지키면서 그 나라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내용이 너무 부족합니다. 한글 교육도 필요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한국인으로서 한국인 역사 교육을 반드시 후세들에게 2세, 3세들에게 시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며 오늘 일부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동포분께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순수 문화, 즉 아리랑 등 중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아리랑을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니까 국내에서 발동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국내에서 뛰어가가지고 유네스코에 아리랑을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국에서 웃습니다. 왜? 한국은 한국대로 해라. 아리랑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한국에서 아리랑 누구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아리랑을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겠다. 그 다음 단계가 돼요.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중국화돼 버리죠. 그래서 중국은 뭐냐면 일사양용이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에서 뭐라 하면 뭐라 하느냐면 이야기가 그럽니다. 중국에서 학자들 하는 말이 야 중국 내정 간섭 하지 말고 한국은 한국대로 가르쳐. 우리는 우리대로 가르칠게. 한국에서 이렇게 가르치던 우리는 가냐 할 테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겠다. 이것이 동북공정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 속에서 아무도 지금 우리나라 국내 사학자들이 항의하고 가는 사람들이 100점 100패라고 다 왔습니다. 그냥 게임 끝났습니다. 말도 못하고 특히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을 가르친 분들이 거기 가서 뭐라고 항의를 하고 오겠습니까?
중국 동북공정과 똑같은 논리인데 보면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우리 국내 사학계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지금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역사, 그게 우리 문학계에 있는 분들이라도 이런 판소리 하는 분들, 아리랑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역사를 알면서 대응을 해가지고 좀 해외에 나가서라도 그런 공연을 해가지고 이런 걸 자꾸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예술인 분들 중에서도 역사에 대한 무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동북공정으로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국내 현실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어떻게 이게 대응해야 될지는 어느 에서 보면 계속 세계에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크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많은 걸 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교포사에서도 많은 이런 역사 강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중국의 그 힘 속에서 1대1로라는 그 틀, 그 속에서 아마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주변 국가들과의 역사적 사실, 왜곡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 기구를 설립, 그 각 시대별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 왜곡 항목들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침탈을 대응을 하라고 만든 단체가 우리 국민 세금 1,000억을 가지고 만든 단체인 동북아 역사재단이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하고 일본의 역사 침탈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설립한 역사기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 제 강의 때 보셨죠? 이 역사기관이 뭐랬느냐? CRS 보고서 사건처럼 중국의 동북공정 그대로를 옳다고 답변을 미국에 보냈고 47억 지도를 그려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어때요? 고조선만이 뭐 어떻습니까? 보면 한반도 북쪽만이 고조선이라는 거, 이 역사관을 만들어낸 단체가 여러분들 그 단체입니다. 오늘 질문을 잘 하셨는데 이 범정부적 기구가 1,000억짜리 기구가 동북공정을 옹호하는 단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족 이렇게 우리 역사를 이게 다시 바로잡고는 국민들이 뭉쳐가지고 그 단체를 지금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체시키려고.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 시간이 된다면 그런 사건까지 김씨, 김혜어 씨도 한 예로 뭐냐면 사이비성으로 이번에 몰려가지고 유사 역사로 몰려가지고 끝장났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시간 말씀 못 드리고요. 국내 사학계에 아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해외에 계시는 우리 김씨들, 김씨, 김혜어 씨 되시는 분들 분통이 터져서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처럼 이렇게 그런 기구가 나서가지고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국민들이 뭉쳐서 여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뭉쳐서.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동포들에게 이런 역사 알리는 작업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중재를 하셔가지고 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해외 동포분들 2세, 3세들에게 우리 역사의 진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지금 우리 한반도 금수강산을 노리고 있는 이 현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들어왔어요. 예.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6종의 국사 교과서를 방금 확인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조선의 영역이 한강 이북으로 제한되어 기록되어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역사교육 지침에 따른 것일까요? 아니면 사학자들이 근거로 삼을 만한 기록이나 유물 등이 남한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아서일까요? 국내 사학계에서는 남북한이 북한만이 고조선이고 남한만이 고조선이 아니라는 역사적 문헌 고고학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고조선의 표지 유물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비파형 동금과 세형 동금입니다. 두 가지 금이 나오면 그것은 고조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금하고 세형 동금이 나오면 옛날에 당군이 통치했던 지역인데, 비파형 동금과 세형 동금은 한반도에 쫙 깔려있고 어디까지 깔려있느냐, 일본의 2.5 지역까지 세형 동금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벌써 일본 열도에 고조선 때부터 개척의 길을 나섰다는 증거, 고조선이 건너갔다는 유물이 일본의 규슈 지역이라든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내용이 한국사에, 일본사에 일체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질문, 북한만이 고조선이라는 거, 그런 문은 제로고 고고학적인 거 제로입니다. 오직 뭐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국내 사학계에 연구하시는 분이 교육부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왜 남북한 색깔이 틀려요? 전화를 해보니까 교육부의 담당자 말,
저도 왜 이렇게 색깔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최근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고조선을 부정하기 때문에 고조선이 초기사를 부정하고 어떻게 주장하냐면 위에는 고조선이고 밑에는 진국이었다. 이런 뚱따지 같은 고조선 후기의 이야기, 고조선이 해체되고 난 뒤에 그쯤의 이야기를 끌어대 가지고 위에는 고조선, 밑에는 진국이라는 논리로서 역사 지도를 가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실제 이제 기원은 뭐냐면 바로 조선총독부 심상소학 자체가 바로 이 지도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이제 저쪽 사학계에 알려지다면 대단히 자기들도 아마 운신의 폭이 대단히 좁아질 겁니다. 지금까지 숨겼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적나라하게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오늘 1차 강의가 우리 국내 역사 강복군들 그리고 해외 우리 동포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열불나게 해드렸는지.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인의 인으로서 참 고국을 또 사랑하고 그런데 지금 국내의 사학계의 현실 그리고 주변국의 중국과 일본의 현실을 안다면 진짜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어떤 우선 작업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그걸 놓쳐버린다면 어때요? 이 시간대를 놓쳐버린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주변국의 좌지우지되는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에 더욱더 많은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시간 강의 드렸는데요. 장시간 지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